산속 어떤 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위성사진으로 산속에 있는 집을 찾는다는 콘텐츠. 어느 정도 사전조사를 하러 갔지만 가봤더니 빈집이었다거나 문전박대를 당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실제 방송 내에서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금은 빈집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건 다반사. 또한 그런 산속에 살 정도니 원래 인간 혐오에 빠진 사람이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산다는 것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런 취지의 성공 사례가 방송이 되는 것으로 실패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실패담으로 내가 들었던 공포 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송 감독인 가칭 우에다는 중부지방인 시네츠 지방 산속에 흩어져 있는 집들 중 한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마치 사람이 오지 못하게 만든 듯한 곳에 존재하는 한 채의 집에 흥미가 솟아올라 어쩔 수가 없다. 안채로 보이는 집 옆에는 큰 창고로 보이는 별도의 건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 가려면 고생이겠네요. 동행하는 카메라맨인 가칭 야마베는 위성사진을 보면서 우에다에게 중얼거렸다. 가까운 지역에는 민가도 없었고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보이질 않는다. 사진으로 봐도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 상당 거리인 것 같았다. 다만 방송으로 봤을 때 구미가 당긴다고만 이때는 낙관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진짜 우리 컨셉에 맞는 집 아니냐? 여기 가볼까? 도심에서 카네츠 고속도로, 상 시네츠 고속도로를 지나 중간에 휴게소를 들르면서 5시간 정도 걸려서 목적지 부근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예정 시간보다 엄청 빨리 도착해서 아침 일찍 출발한 보람이 있었다고 시간 여유를 느끼며 그 지역 국수집에서 한 그릇을 비웠다. 사진으로 본 제일 가까워 보이는 마을에 도착.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을 물어볼 심산으로 사람들을 찾았다. 계절은 겨울. 눈이 흩날리는 날씨라 좀처럼 밖에 나온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마을을 적당히 어슬렁대다가 농사짓는 노인을 만났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곳 아시나요? 자기가 방송 제작팀이란 것을 전한 뒤 위성사진을 보여줬다. 노인은 그 방송은 모르는 것 같았지만 상냥한 표정으로 위성사진을 바라봤다. 몇 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진다. 여기 가는 건 그만두는 게 좋아. 거긴 아무도 안 살고 놀러 갈 곳도 아니야. 노인이 얼굴색을 바꾸고 토해내듯 말했다. 뭔가 있다. 우에다는 그렇게 느끼고 자세한 이야기를 졸랐다. 그러나 노인의 입은 굳게 닫힌 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마을을 돌며 몇몇 주민들에게 그 집에 대해서 탐문을 했지만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다. 그런데도 우에다는 계속 몰아대면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 하지만 좀처럼 이렇다 할 길을 발견할 수는 없다. 이번엔 헛스윙일까요? 야마베는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중얼댔다. 모처럼 왔는데 말이야.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지만 주민들 반응을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야마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아무래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도 좀 빡치네요. 그렇게 되면 방송이 바뀌는 거지. 찾고 있던 건 심령 스팟 같은 게 아니잖아? 둘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반 포기 상태가 되었을 때 문득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했다. 이런데 길이 있어.
내비에도 구글맵에도 이런 길은 안 나오는데? 좁은 길인데도 일단 포장은 돼 있네? 우에다 씨, 가보실래요? 밑에 본전이잖아요. 안 되면 되돌아오면 된다. 야마베의 제안에 우에다는 핸들을 꺾었다. 아까까지 지났던 길과는 다른 울창한 나무에 가려진 것 같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좁은 길이 이어지고 있다. 차가 거의 지나다니지 않았는지 길에는 낙엽이 잔뜩 쌓여 있어 비라도 내린다면 그대로 미끄러질 정도다. 가드레일 아래로는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몇 년은 제대로 보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포장도로는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고 차가 상하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더 나아가 보자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다행히 준중형 차량으로 취재를 왔던 것도 있어 신중하게 운전하면 문제없이 갈 수 있다. 이런 길도 이젠 익숙하네. 취재를 통해 여러 번 이런 길과 만나고 있다. 역시나 경험이 말하듯 가드레일이 없는 벼랑에 인접한 길도 주눅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 앞쪽에 있긴 할까요? 차를 돌릴 수도 유턴할 곳도 없으니까 말이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그저 계속되는 외길로 인해 둘은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말 이 앞쪽으로 목적지가 있는 건가? 차를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한 걸까? 그렇게 1시간쯤 달렸을까? 겹겹이 좁은 길을 나아가니 나무 사이로 건물 같은 게 어른대고 있었다. 저거 아니에요? 야마베가 살짝 흥분한 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런 것 같아. 긴 시간을 길도 아닌 길을 달려온 긴장감이 풀려서 우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에서 내려 크게 기지개를 켜면서 우에다는 주변을 둘러본다. 산속의 집답게 주위는 나무들로 덮여있다. 차를 세운 앞쪽으로는 오르막길이 이어져 안채로 보이는 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옥은 50년은 넘어 보인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른다. 아주 옛날에 농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라면 멋졌을 지붕의 기와장들은 군데군데 빠져서 정말 초라하게 보인다. 근처에는 밭이었을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지금은 그 흔적만 겨우 남아있다. 그런 황량한 모습을 보니 아랫마을 주민들이 말했던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 부지 내에는 사진으로 봤던 다른 한 채의 큰 건물. 자세히 보니 돼지나 소를 키웠던 것 같은 축사로 보였다. 크고 낡은 그것은 안채보다 더 낡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다. 둘은 그 쓸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안채로 향했다. 실례합니다. 계신가요? 안채 앞에서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우에다. 그러나 대답은 없다. 돌아온 것은 허무하게도 메아리 쳐올린 자기의 목소리뿐. 정적 속에서 잠시 기다렸지만 역시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도 없나봐요. 여긴 꽝이네.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찍어볼까? 야마베는 여기까지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다. 목적지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컨셉대로 산속의 집 한 채. 이건 이것대로 소재가 되기 때문에 촬영을 계속했다. 현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문득 창문을 봤더니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작업복을 입은 60대 정도의 남자가 창문으로 이쪽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다.
야마베에게 재촉당한 우에다도 남자의 존재를 깨달았다. 갑작스레 죄송합니다. 저는 우에다라고 합니다. 땡땡이라는 방송 촬영으로 오게 됐습니다만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없으실는지요? 남자는 그 물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이쪽을 그저 응시하고만 있다. 잠시 후 남자는 표정을 바꾸는 일도 없이 아무 말 않고 집 안쪽으로 모습을 감춘다. 우에다는 자기 말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남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야마베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다행이네요.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이야. 이제 보답받을 것 같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둘은 담소를 나누며 남자가 나오길 기다렸다. 1분, 2분, 3분. 5분을 기다려도 남자가 현관으로 나올 기미는 없다. 전혀 나오질 않네요. 우리를 눈치챈 것 같았는데. 혹시 똥이라도 싸러 간 거 아닐까? 우에다가 다시 남자를 불렀다.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살짝 이야기 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답은 없다. 실례합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하나 없는 상대에게 진력이 난 우에다는 현관문에 손을 댔다. 드르르륵 하는 옛날 미닫이 문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현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와! 이거 뭐야? 현관 앞에는 넓은 토방이 펼쳐지고 안으로는 거실로 보이는 넓은 방. 낡은 농가라는 느낌의 구조였지만 토방에서 거실에 걸쳐 벽과 복도, 천장에 빽빽하게 붉은 부적이 잔뜩 붙어 있다. 물론 그 안쪽에 있는 다른 거실에도 부적은 붙어 있었다. 그 이상한 광경에 둘은 숨을 삼킨다. 우에다 씨, 여기 뭔가 이상해요. 빨리 나가자고요. 카메라를 돌리고 있던 야마베는 그 섬뜩함에 빨리 나가자고 재촉한다. 우에다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야마베의 말대로 여기는 뭔가 이상하다. 그 남자도 그렇고 현관 앞에 서서 본 그 이상한 부적들도 그렇고 아랫마을 주민들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던가. 그렇다면 1초라도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한 찰나 뒤에서 돼지 울음소리 같은 짐승소리가 울렸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다. 크고 날카로운 무수한 돼지들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뭐야? 갑자기? 멧돼지? 뭐야 갑자기? 뒤를 돌아본 둘의 눈에 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자 아무래도 낡은 축사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우에다와 야마베는 서둘러 차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도 축사에서는 끊임없이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진다. 위험해. 여기 뭔가 이상해. 우에다와 야마베는 필사적으로 차로 달려간다. 우와! 저거! 축사 앞에서 우에다가 멈춰서 외쳤다. 그 광경을 본 야마베는 비명을 질렀다. 축사 안에서 썩어가는 엄청난 수의 목을 맨 시체들이 흔들리고 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검게 썩은 그것들은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것들의 발밑에는 검고 뭔가 돼지 같은 짐승들이 무리를 짓고 있었다. 짐승 무리들이 시체를 탐닉하고 있다.
시체가 흔들릴 때마다 밧줄이 삐걱이는 소리가 둘에게 분명하게 들렸다. 야마베! 정신 차려! 야마베! 오열하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주저앉는 야마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쌌는지 바지가랑이 사이가 젖어 있다. 넋이나가 움직일 수 없는 야마베의 점퍼 옷깃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끌면서 차로 돌아간다.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주위를 맴돌고 있다. 야마베를 밀어넣듯 차에 태우고 우에다도 바로 올라탔다. 우에다씨! 저건 뭐예요? 저건 뭐냐고요? 몰라! 난 몰라! 저런 거! 차에 타서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야마베가 우에다에게 대든다. 둘은 싸움하듯 서로 고함을 치고 있었지만 아마도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나중에 말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상한 잡음과 내비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음성 안내로 미칠 것 같았다고 한다. 서로가 제정신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큰 소리로 계속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둘이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던 때는 저녁 무렵으로 해가 완전히 떨어졌을 즈음이었다. 겨우 내려올 수 있었네요. 야마베가 어깨를 늘어뜨리며 우에다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차를 몰고 가다 보니 한 집, 두 집, 띄엄띄엄 민가가 보여온다. 마을에 들어선 것으로 둘은 살짝 안도했다. 아,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은 안심이다. 그러네요. 근데 이 주변은 너무 빨리 자는 거 아니에요? 불 켜진 집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보이는 민가 전부가 캄캄하다. 그뿐이 아니고 가로등 하나조차 켜져 있지 않다. 그런 이상한 광경에 둘의 등골로 서늘한 뭔가가 지나간다. 저 우에다씨. 야마베, 괜찮아. 서두르자. 야마베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고 있었다. 그 말을 막고 우에다는 침묵한 채 차를 몰았다.